부산이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부산이 대구 통합신공항을 견제하자 대구시의회가 성명을 내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각종 협회비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골적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시한 곳도 많습니다. 학대를 받은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왔지만 의료진이 경찰 조사를 막아 문제가 커졌다며 시민단체가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부산 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발목 잡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대형 사업 추진에 딴지를 건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구시의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대구 통합신공항 추진에 재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공항 이전 사업 방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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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정부 정책을 흔드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 공항 이전 투기는 대구공항 이전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해 7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데도 4조 원의 국비로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 사업과 단순 비교해 마치 7조 원이 민간공항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부산 지역 일부 정치권의 주장을 규탄했습니다. 또 김해공항 수요 축소도 대구 신공항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구공항 이전 사업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또다시 우리 사업의 발목을 잡는 목례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부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딴지 걸기는 대구 통합 신공항의 개항식이 규모 등에 비춰 김해공항이 확장되더라도 그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의회 역시 이 같은 부산의 움직임에 탄핵과 대선 전국을 틈타 김해공항 추가 확장 비용을 확보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갖 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서 부산한테도 대응하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어떤 그 국비 정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밀양 신공항 무산의 아픔을 딛고 어렵사리 다시 하늘길을 열고 있는 대구 경북이 더 이상 부산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대구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현재 대구공항 이전지는 군위 단독과 군위 의성 공동 후보지 두 곳으로 압축됐죠. 지자체는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예정지 주민들은 강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안 소보 후보지는 의성과 군위의 접경지라서 의성으로서는 군위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군위군이 의성 지역 배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보면 후보지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의성군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대구시가 대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군위 우보면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안 소보 공동 후보지가 군위 우보에 비해 위치상 공항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지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양 지자체가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민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비안 소보 지역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소음 피해, 땅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의 기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가 들어가든가 건물이 들어가가지고 보상받는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현재 비안 면민으로 바꿔주는 거의가 반대입니다. 예,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공항은 우리 지역에 오는 걸 용서 못합니다. 의성 비안면 주민들은 다음 주쯤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공항반대대책위원회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군위군청 앞에서 1,500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고 대구공항의 군위 이전 반대를 외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대구에서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현안들을 정책과 대선 공약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해준 대구 표심을 받들어 대구 경북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단한 지지층이 있지만 여당은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고 야당은 포기해버린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계기로 대구 경북 발전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합니다. 역시 대선 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대구 경북이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은 여당 일색이던 지역 정치권이 깊은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고 중앙 정부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그 안주에서 거기서 우리가 뭐 발전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치열하게 여야가 같이 대결하는 이러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그러한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 박지원 당대표도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 경북에 필요한 정책과 대선 공약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회의를 마친 뒤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찾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다가오는 대선 전국을 앞두고 지역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14일 용포럼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한 데 이어 모레 대구에서 열릴 박사모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집회에 참가해 공개 발언하는 것은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5살 입양아동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전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당시 병원 소속 의사를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몸 곳곳에 든 멍과 화상 자국. 5살 은비는 양부모의 학대 끝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은비는 전하투륨 혈증으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은비를 본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와 지인인 의사 A씨가 나타나면서 경찰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여럿 입양한 훌륭한 분이시다. 아동이 평소 자해를 했다. 하는 등 그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오인 신고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단체는 당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은비는 구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돌아간 데는 의사 A씨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 아동학대 특례법을 위반한 것도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자신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취재진의 입장 표명 요구에 의사 A씨와 소속 병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의사의 말만 믿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도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최근 임대아파트에서 이상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파트에서도 각종 협회비를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시한 곳도 많았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 규약입니다. 아파트 관리 직원이 가입된 단체의 회비를 복리 후생비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 규약은 주택관리사, 전력기술인, 소방안전협회 등 특정 협회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명시하며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잇따라 개정했는데 준칙에 없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사단법인 형태의 이익단체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건 관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회비도 관리 직원들이 내야 하는데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겁니다. 회비를 주민들이 관리비로 전가를 시키고 자신들은 그 권리 행사만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그 잘못된 법규들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만연되어 아파트 부조리에 씨앗이 된다면 일부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돼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연회비라든지 소방안전점검 연회비라든지 이런 게 삽입이 돼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돈을 대납한다 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현행 주택법은 교육훈련비만 일반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술한 감시 속에 주민들의 관리비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김천시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12일 증산 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7회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는 지난해 축제 추진이 추산 4천 명의 인파가 축제 현장을 찾으면서 해마다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대게 원조 마을에 있는 축산항 상인들이 대게의 착한 가격을 선언했습니다. 5만 원 이상 비싼 대게는 팔지 않기로 한 건데요. 요즘 제철인 영덕대게는 없어서 못 판다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지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미식가들이 강구항으로만 몰려 주말이면 고속도로 출구부터 주차장을 이룹니다. 120개 상가가 형성된 강구항. 문전성시에 상인들은 즐거운 비명입니다. 반면에 영덕 북부권인 축산항 상인들은 남쪽의 강구항이 부럽기만 합니다. 강구에서 3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외지다 보니 덜 알려진 때문입니다. 축산항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5만 원 이상 비싼 대게를 팔지 않겠다는 약속의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작게는 15,000원에서 크게는 5만 원 이하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이 가격이 가능한 건 남편은 선주이고 아내가 판매하는 형태로 직판을 하는 상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선주들이 다 자가 자배 선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잡아서 오니까 사고. 소수이긴 하지만 대게 원조 마을을 아는 관광객들은 축산항을 즐겨 찾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강구를 가는데 사실은 여기가 더 원조 발상지라고 알고 가격도 싸고 또 맛도 더 있고 더 싱싱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다 동해안 걷기 길인 블루로드와 죽도산이 입소문을 타면서 아담한 축산항에도 관광객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축산항은 770km에 이르는 해파랑길 가운데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는 블루로드 구간입니다. 영덕 강구항이 최고급 대게로 화려하다면 축산항은 합리적인 가격에 소박함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3일절에 중구청이 제안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제막식을 갖고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28 공원은 대구시의 관할인 만큼 시의 협조를 이끌어달라고 중구청에 요청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소녀상을 동성로로 옮기는 안을 놓고 중구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파리식 수술을 받은 35살 손모 씨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 따르면 손 씨는 현재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 감각은 없지만 왼손 손가락 5개를 조금씩 움직이고 면역 억제제 거부 반응도 없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해 감염이나 암 발생 등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이 수많은 역사 자산을 방치하는 바람에 사라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 현실을 다룬 묻혀있는 역사, 사라지는 문화 자산 편이 방송됩니다. 전문가들은 달성과 경상 가명 등 대구의 역사 자산을 연구하고 고증 가능한 부분은 복원해서 대구만의 문화 자산으로 보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어제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지키지 않은 35살 A씨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지만 6개월 동안 수강을 하지 않아 실형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39살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포 통장에 입금한 4천만 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환전 송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일대에 미나리를 무작위로 채취해 잔류 농약과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미나리를 충분히 잠길 정도의 수돗물에 5분간 담가뒀다가 물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3차례 반복한 뒤에 먹으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대전 일대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4차례에 걸쳐 휴대폰이나 귀금속이 든 택배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30살 A씨와 2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찜질방에서도 3차례 물건을 훔치는 등 총 94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